저 사나운 게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요? 얼마나 사나울까? 얼마나 사나울까 제가. 두근두근거려요.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를 바꾼 대통령이자 반려견들의 마음을 꿰뚫는 강아지 강씨 강형욱 훈련사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훈련사님 만나면은 저 상담해 달라는 분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어.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는 그 찰나에도 상담을 해드리죠. 톨게이트 그 요금 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왜 이렇게 짖죠? 산책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짖죠? 예. 아 산책 열심히 하세요. 훈련사가 되겠다고 좀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다면? 유기견 봉사활동을 좀 계속 다녔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예. 반려견 미용사, 수의사님, 훈련사분들이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훈련사님들이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훈련소 이제 쫓아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훈련사라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와 중3 예. 저도 사실은 그 프로 보면서 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뭐 사납게 짖던 그런 강아지가 훈련사님 만나고 그러니까 뭐 온순하게 온순해지니까. 좀 변하니까. 어떤 강아지 되고 싶어? 착한 강아지 되고 싶어. 저 사나운 게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요? 얼마나 사나울까? 얼마나 사나울까 제가. 두근두근거려요. 그게 두근거리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정말 매운 음식 먹을 때 도전감을 가지고 드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아이를 어떻게 내가 훈련을 시키니까 예, 어떤 타이밍에 나를 물려그럴까? 나를 물려갈 때 표정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게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문제 행동들을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걔들도 사실은 흐름이 있어요. 예.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팁들을 주거든요.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들을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시작점과 이제 끝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질한 발톱과 산책을 매일 해서 한 발톱과 발 상태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보호자가 맨날 산책한대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에요. 발톱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알죠. 느낌이 오거든요. 필이 오는구나. 예, 근데 보호자님 이제 취조가 아닌데 취조를 해요. 그래요? 산책 이렇게 하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제 반려견이 눈빛을 딱 보내요. 뻥이야. 아 진짜. 반려견이? 예, 눈빛을 딱 보내요. 이게 티가 나는 거죠. 예, 이런 티들이 나요. 아니 이게 저 사실 훈련사님은 강아지들 마음을 읽고 이제 보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아지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게 거의 그 메소드 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그냥 강아지가 빙의 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프 짖으면서 너 왜 우리 집에 왔어?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나 못 믿어 엄마? 지금 나한테 가슴줄을 매려 하나? 이깟 밥도 제때 못하고 죄송해요 연기한 거. 이게 사실 제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설득을 했는데도 못 안 된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면은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좀 더 해요. 이따가 만날 개들이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인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 얘가 지금 내 장난감 가져갔어. 아니야 내가 안 가져갔어. 그리고 보호자님이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한 마리 따로 줘야 되는데 먹으면서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야, 씨, 침 뱉고 먹지 마, 씨, 이렇게 하는 거라서. 화가 났네. 이해하기 쉽다. 신기해요 저는 진짜 이 훈련사님이 가끔 막 짖을 때도 있고 이 강아지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제가 짖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왁왁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예, 그쵸.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훈련사님이 그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똥도 이렇게 찍어서 그건 아주 어렸을 때 맛을 보고 예, 허준 잘못 보고 똥을 찍어가지고 아니 강아지하고 함께 이제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때. 그럼요. 친해지는데 가장 좋은 게 뭐 예뻐하고 만지고 간식 주는 것보다 근처에서 자는 게 개들이 그래요? 제일 좋아해요. 예, 개들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사람보다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옛날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도 강아지만 보면 우리가 왜 그럴까? 야 이거 네 집게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떤 게 제일 좋은 에티켓입니까? 사실은 이 개들이 이 도시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한적한 곳이 아니면 보호자가 있으면 이렇게 보호자한테만 그냥 이렇게. 멋진 개다. 한적한 곳에서는 먼저 너무 멋진 개인데 인사해도 되느냐. 인사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손 내밀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이제 아유 하고 다가가서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수영으로만 이렇게 냄새 맡는 개들이 있어요. 안 닿고. 이런 개들은 지금 당장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콧까지만 이렇게 되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 요것도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개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토닥이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엉덩이를 내 쪽으로 하고 앉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예,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보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보름이? 기억나죠.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예, 누가 집어갈까 봐 내가 그렇게 자꾸 누가 집어갈까 봐 너무 이뻐가지고. 만져도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좋대요. 많이 아유, 야, 이게 또 배를 뒤집네. 저 보름이. 보름이 배를 긁어줬어요. 했더니 툭툭 치더니 또 긁어달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미안하다 보름아. 그런 애들은 성격 진짜 좋아. 그러니까. 진짜로 착한 친구들은 상대하고 딱 교감을 해요. 나 다가가야 될까? 옆으로 갈까? 싫었어 미안해. 이런 개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유재석 씨의 모습에서도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비슷한 품종. 있어요? 네. 훈련사님? 그 차이니스 크레스트 독이라고 있어요. 그거 어떤? 되게 세련되게 생긴 그래요? 친구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얼굴 제대로 못 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차이니스? 지금 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궁금한데? 자료화면 정도로. 네, 아니 그냥 앞에서 그래도 차이니스.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있다. 저쪽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뭐야? 아니 저쪽에서 왜 웃음이 나와? 야 이거 뭐야? 봐봐. 아니 아니 왜 저쪽에서 아니 웃어? 아니 봐봐요. 이거 참 귀엽네요. 이거 참 귀엽네요. 진짜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요. 예. 근데 뭐 똑똑하고 귀여워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훈련사님이 늘 산책의 중요성도 좀 강조를 하시는데 밤 12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산책 얘기했다가 전국의 강아지들이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이리 와 무릎에. 자 무릎에 이렇게 오게 하세요. 네. 스피커를 올려보세요.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여러분 난리 났죠? 나갔다 오세요. 굿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산책 갈까? 이거 한 번에.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고. 밥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책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하죠. 그거 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 했어? 그거 아내가 뭐라고? 아니 그거 했냐고. 왜냐면 산책 얘기 나오면 벌써 애들이 기분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산책 얘기만 나오면 또 아이들이. 예, 걔들이 알죠. 그건 훈련사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나? 그럼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나? 산책이라고만 해도. 훈련사님은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키우면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빠도 반려견에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 바쁘거나 아예 집에 못 들어오시거나, 그래서 저도 개울룡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지만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개 키우시면 안 돼요라고 해요. 예, 방송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들쭉날쭉 할 때도 그렇죠. 있고, 들쭉날쭉하죠.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뭐 아침에는 무조건 산책을 한다, 아니면 저녁에는 뭐 밥을 준다. 규칙이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생활하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강아지들도 원하는군요. 몇 시에 나가는지와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알면 살아요. 걔들이 그래서 두 번째 외출을 제일 무서워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오케이, 12시간 이해해. 오케이. 근데 집에 왔는데 밥만 먹고 또 또 나가지는 마. 이걸 되게 힘들어요, 걔들이. 네. 정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걔들이. 네. 네, 누군가랑 같이 가족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객과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그 개들이요, 주무시는 동안 계속 냄새 맡으면서 확인합니다. 살아있나? 아 진짜요? 예, 건강한가? 보통 개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는 푹 안 자요, 움직이면서 자요 라고 하는데, 원래 개들은 냄새 맡고 옆에서 자다가 또 일어나 다른 데 가서 발냄새 한번 맡고, 이런 소소한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 아드님한테 네. 가장 많이 하는 말과 강아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혹시 뭘지도 궁금해요. 우리 주은이한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요. 어... 좋아한다, 사랑한다. 강아지한테는 어떤 말을 좀?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기다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아기를 낳고 굉장히 제 삶이 완전 변했다고 느껴요. 그래요. 마음의 어떤 모든 순서들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이제 주은이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되려 기다려 달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떠난 개가 하나 있어요. 예, 떠난 개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갈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주은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뭐 놀러 가던 것도 안 놀러 가게 되고, 산책도 예전보단 덜 하게 되고, 다음에 하자 잠깐만 묵혀줘 이것만 듣다 갔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다려. 이리 와. 나와라. 이리 와. 아니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하는데 왜 이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 걸까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마지막을 가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닐까. 걔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보호자랑 가는 곳이 다 좋거든요. 어딜 가든 보호자랑 가면은 다 좋아해요, 얘네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보호자 같이 가주지 못하니까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것이 이제 놀러 가는 거라고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걔들이.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분들께 어떤 말을 조금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유예하고 있는 상태예요. 슬픔을 유예하고 있어요.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고? 전 극복하지 않았는데요. 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유예하고 있는 상태예요. 슬퍼하고 몇 번 울고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 사오리하고. 다원아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펫 로스 증후군은. 유예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또 키우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반려견 훈련을 하고 많은 보호자님들 만나고 정말 많은 개들 이렇게 만났는데, 얘네들이 진짜 보호자들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뭐 물림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뭐 지짐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사실 엄청 개가 좋아하고 있어요, 보호자를. 우리가 이제 반려견 교육을 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친구가 나를 좀 놀리거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만 믿고 따라온 개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항상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군가의 전부가 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부가 됐을 때의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상당할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키워보고 안 되면 말 그러시면 안 돼요.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는데 배보고 동생 있냐고 하는 4살 아들에게도 스트레스 받는 제 몸은 무슨 생각할까요? 면을 제가 직접 쳐서 만드는 고급 중국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이고. 조심해서. 아이고. 복면가왕인 줄 잘못.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입니다. 아 잘 안 보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일로 오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네. 이게 저기. 자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한 컷 만화의 웃음과 감동을 주는 베일에 쌓인 은둔 작가 우리 키크니님입니다. 키크니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터미네이터 키크니 작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키크니라는 그 이게 이름처럼 키가 또 굉장히 크셔서 그러네요. 그죠. 이게 저 일러스트레이터 터미네이터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이제 직업상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직업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좀 그 마음을 좀 단단히 하고자 자칭 애칭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터미네이터라고 그냥 여기 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터미네이터가 해결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로 이게 해결을 좀 해준다. 네네네.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좀 섭외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네. TV 출연은 저 유키즈가 지금 처음이시라고 그래요? 좀 그런 것보다는 그림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자신이 있어가지고 거절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저 유재석님이랑 조세호님이랑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예.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진짜요? 그래서 나왔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한번 저희들을 네네네. 이렇게 또 간만에 이렇게 진짜. 겸사겸사 좀 네네. 보고도 싶었는데 잘 보이진 지금 않네요. 가면 때문에 잘 보이진 네. 않아서 유재석 씨가 약간 시커멓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네네. 약간 예. 요렇게 이제 좀 가려져 약간 보이거든요. 보이긴 네, 좀 크게 보고 싶은데 네, 시야가 조금 예. 이렇게 아무래도 좀 가려지다 네네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키크니님의 그 작품들을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지금 가면이 네네네, 사실 맞아요. 지금 키크니님의 네네네. 요게 이제 그 그림이잖아요. 은둔 작가님이긴 하지만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둔 작가라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별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뭐 사실 직업이어서 그렇긴 해요. 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도 이제 작가님이 키크니인 거는 모르나요? 네, 그 친한 정말 절친들 빼놓고는 부모님한테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은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른다라는 얘기군요.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아시는. 근데 방송이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얼굴은 가렸지만 그렇죠. 느낌이라든가 목소리를 보고 혹시 너니? 이렇게 문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형이 네. 혹시 키크니가 너니라는 톡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사실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한테는 조금 쑥스럽고 오글거려가지고 부끄러워서. 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또 형은 또 그냥 이거 보니까 넌데라고 해서 네. 그러면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형은 아는 형은 예, 지금 알고 형은 있는데.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저 뭐 작가님의 실물을 보고 뭐 꽃미남이다, 뭐 순정 만화에 나오게 생겼다, 배우 공유 씨를 닮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네. 얼굴을 공개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거죠? 댓글 주고받고 할 때 이제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제 저는 더 이거를 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담감이 이게 심해서. 뭐냐면은 너무 그러기엔 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본인도 맞아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부풀려졌어. 네. 나 스스로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이제는 이렇게 그냥 가지겠다.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ISFP인가요 혹시? 저 ENFP입니다. ENFP요? 아 그래요? 저랑 똑같은. 네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서고 싶은데 좀 나서지 못하는. 여기 나오고 싶은데 또 얼굴은 까기 싫고 약간 그래서 엄청 고심하는. 아이였으면 맞아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였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것 자체도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좀 약간 조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내 일상은 어느 정도 좀 보호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거예요. 네네. 필명이 이제 키 큰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키가 커서 실제로. 네네. 원래는 이제 제 대학 선배랑 같이 이제 뭐 낙서식으로 올리면서 이제 팀명을 정해보자 해서 이제 그 형은 코가 굉장히 크셨고 저는 이제 키가 커가지고 이제 형의 지금 와이프분이 그럼 키 크니 코 크니로 해라 해서 이제 사실은 팀명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가를 가시면서 근데 이제 그 형은 이제 생계를 또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러스트 일은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돈벌이 위주로 하고 돈벌이 계시고. 위주로. 네. 현재 SNS는 어떤 걸 좀 연재를 하십니까? 초반에는 제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생활에서의 우픈 일들 그런 걸 주로 올리다가 댓글을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이 댓글을 가지고 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댓글을 간략하게 그래, 남겨주시면 그걸 이제 한 편의 만화로 꾸며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장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뭐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뭐 제가 장명을 해드리는 컨텐츠도 그것도 몇 개 봤어요. 몇 개만 한번 준비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저 자. 이것도 봤는데 자, 사량리 발치 전문 치과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잖아요. 안 무서운 이름으로 장명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키크리님이 장명을 해주시는데 죽었니 사랑니는 어떨까요? 이거 센스 있지 않아요? 죽었니 사랑니. 요거 얼마 걸리셨습니까, 요거? 보통 이제 댓글을 보면 바로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오. 댓글에 양이 많아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건 넘어가지만 뭐가 떠오른다는 건 이렇게 바로 그냥. 네네네. 엄청 까탈스럽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주는 제 여친 선희의 애칭을 지어주세요. 꼬락선. 꼬락선이는 어때? 야, 우와. 딱이네. 자, 조그맣게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인 아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번창할 수 있는 좋은 이름 없을까요? 아리아나 이거 그란데 좋네. 사이즈는 어떨까요?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는 어떨까요?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 좋네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기껏해 뭐 아리수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리수요? 네, 아리아리 동동 뭐 이 정도 제가 생각을. 아리아리 동동. 뭐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시면서 왜 저한테? 있으십니까? 네, 뭐 있으시면 없죠. 예. 아리아리 동동. 기백으로 밀어붙여 볼게요. 아니 기백이 아니고 아리아리 동동. 자, 안녕하세요 키크리님. 아직 고딩이긴 한데 요리하는 유튜버 하고 싶어요. 이거 좋더라고. 고등냄지. 고등냄지. 이거 어떨까요? 이거 좋네요. 아니 근데 이제 작가님이 저희한테 오늘 장명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요. 너무 이제 대코미디언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코미디언은 이쪽이시고 너무 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제 계정에 제 거를 봐주시는 분들의 애칭 같은 게 없어요. 보통 막 유튜브 보면은
구독자 애칭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기님 뭐 그렇죠. 키크니님이 있으면 이제 그 키크니님을 네네. 또 팔로우하시는 많은 분들을 부를 애칭. 네네 그런 걸 좀 지어주시면 어떨까. 키크니를 했으니까 네네. 넌 언제 크니는 어때요? 넌 언제 크니? 와. 야 이거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넌 언제 크니? 키 크니? 넌 언제 크니? 아니면은 키 크니? 키를 크려면 이렇게 약간 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물을 줘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준이 어때요? 네, 뭐. 물준이. 아 좀 키 크니? 약한데. 작은이. 아 이거 약간 귀여운 거 있네. 쪼꼬미 어때? 쪼꼬미. 아 쪼꼬미도 괜찮아요. 쪼꼬미. 근데 쪼꼬미가 쪼꼬미 괜찮죠? 근데, 약간 좀 대비되면서. 근데 쪼꼬미가 그래도 약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상용되고 있는 쪼꼬미는 예전에부터 약간 조금 아 그러니까 뭘 하나 내세요. 다음 주까지 해드리면 안 돼요? 아니 사실 그 댓글 사연을 받아서 한 컷만 하나 그리시는 것도 네네. 아 이거 몇 개 저 진짜 눈물 쏟았잖아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저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놓친 면접관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야 이거 궁금한데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인재 우리 회사 큰일 났다.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기 싫은 상황 그려주세요. 너무 회사 가기 싫다. 영차 여기 영어, 연어, 광어 뭐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저 키크니님이 말장난 많이 많이 하세요. 하네요. 키크리님이. 이거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오일 파스타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요? 오늘 9월 5일이에요. 첫 출근하는 막내딸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첫 출근하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작고 조그맣고 엄마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이런 걸 밟고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디테일이죠.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그만큼 멀리 오래 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예. 수많은 얘기를 이 함축적으로 이 한 컷에 어떤 요 그림으로 담아낸다라는 게 참 요런 게 어떤 키크니님의 이 매력인 것 같아요. 몇 년째 돌아가신 엄마 계신 곳에 평소 엄마가 좋아하신 꽃을 들고 가시는 아빠는 무슨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엔 마음 둘 곳 없을까 봐. 아버지랑 부녀끼리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엄마가 어떤 생각하실지 그려주세요. 요거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리셨는지.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화창한 날씨에 그냥 그 아버지랑 딸이랑 같이 좋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가 못 오게 좋은 날씨로 갈 수 있게끔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무거운 상황을 이렇게 너무 좀 무겁지 않게 네네. 이렇게 조금 그 어떤 위로의 말을 이렇게 건네는 게 키크니님의 참 대단한 매력이시죠. 매력이신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키크니님은? 제가 만화 전공을 해서 만화를 하려다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뜻이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한 9년 정도 하시다가 하다가 약간 이제 좀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떤 회의감이 좀 드셨어요? 그 제가 원했던 그림은 좀 소통도 하고 좀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데 근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좀 돈이 되는 일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림보다는 의뢰인들이 의뢰한 네네네. 그림을 그런 거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로봇처럼 계속 뭔가 그림만 계속 그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드러나지는 못하고 이게 뭐 번아웃이었는지 뭐 공황장애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심장이 계속 뛰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이게 계속 그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한 2주 만에 한 7, 8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진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한테 이거 좀 털어놔야겠다. 안 그러면은 좀 못 참을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단톡에
그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또 산책이나 이런 게 좀 좋다고 해서 그 하루에 한 명씩 나를 개처럼 산책을 시켜줘라, 강아지처럼.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친구들도 좀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산책을 계속 시켜주면서 제가 나아지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줘서. 야, 참 그 친구분들도 고맙네요. 친구분들도 네. 감사하지만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키크님도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것을 뭐 견딘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밖으로 드러내기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쉽지도 않고. 이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별거 너무 좋은 아니지만. 것 같아요, 진짜. 같이 거닐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차 한 잔 마셔줄래 나? 네. 좋네요. 진짜 별 얘기 없이 그냥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걔네들도 또 그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걔네들도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치유가 됐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게 나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구나. 늦게 알아서 밥도 사주고 친구들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반년 정도를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쉬다가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겠다. SNS에 그냥 무작정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림 재밌어요, 뭐 만화 재밌어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면서 그게 저희가 엄청 좀 회복, 뭐 힐링 이런 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에 더 막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들어서 그때부터 쭉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우유 대리점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건물을 좀 올리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무리하게 하시다가 IMF 팍 와가지고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렇게 쭉 가시다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약간 자기가 아픈 거를 내색을 안 하시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얼마만큼 힘든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눈도 안 보이니까. 진짜 엄마의 속마음, 그런 속마음을 좀 알고 싶다? 그런 게 좀 궁금하다? 눈을 다시 좀 원상 복귀 되셨을 때 저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런 거 어머니라면은 자기가 눈을 뭐 다시 뜰 수 있게 됐다는 기쁨보다는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는 자식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나 너무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그러실 것 같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항상 제가 그 글을 적어서 마지막에 글류같이 적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남겨두는 게 그림으로만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혹시 SNS 팔로워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확인해봤더니 한 6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댓글로 한 컷의 만화가 그려지는데 댓글을 이제 읽고 요걸 이제 또 뽑아서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댓글이 많을 경우에는 진짜 뭐 수천 개가 달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게 재산인 사람이어서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을 하고 처음에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하나씩 다 보다가 너무 눈이 나빠져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좀 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보고 표현을.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 뭐 이제 몸도 몸이지만 언어 유희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간혹 이제 노트북 들고 환기시킬 겸 카페에서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주위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라임을 계속 섞기도 하고 계속 말장난을 뭔지 알 것 저도 같아요. 모르게 예. 아니 어쨌든 저 우리 작가님을 사랑해 주시는 수많은 우리 저 독자분들께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꼬미님들. 저는 이게 SNS가 좋은 이유는 막 직접적으로 너무 친밀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친하지도 않고 또 너무 친하지 않지도 않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히 재밌는 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또 좀 그런 게 있죠. 그런 또 서로 간에 그런 좀 깊어지는 그런 정이 있어요. 네네. 그죠. 예. 그 댓글 중에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어떤 분 사연이 이제 강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인데 강아지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그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 마음에서는 주인한테 그래도 그게 네가 아닌 게 어디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연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는 그분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거예요. 힘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타고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로 또 많이 위안이 되셨다고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뒤에서 보는 입장으로 너무 뿌듯하고 되게 막 눈물이 나는 정도로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릴 때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계속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잘하고 싶다는,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우산을 접어두고 내리는 비 맞으며 마냥 좋아 걷곤 했었어. 오늘도 내 맘은 어둡고 캄캄해서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나귀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한 한국판 돈키호테 임택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여행 작가 임택입니다. 당나귀와 함께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생장 피드포드라는 곳이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은 옛날 그 야고보 성지거든요. 예. 거기까지 814km예요. 그걸 71일 동안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지고 71일 동안? 1일 동안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궁금한데 왜 당나귀와 함께 가신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주로 일을 해요. 근데 그날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밑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네.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동화를 보게 됐는데 현재 그 여행가가 여행기를 어린이의 동화 형식으로 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이 동화로 된 여행기를 좀 써서 아이들에게 여행을 좀 시켜줘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당나귀는 이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 소재잖아요.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제가 주인공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아 뭔지 알겠네. 그죠? 그게 당나귀요. 그게 당나귀였습니다. 근데 우리 유재석 씨가 당나귀를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당나귀를 닮은.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뭐. 굉장히 눈을 쳐다보면 빨려 들어가요. 아. 네, 빨려 들어가고. 저는 그럼 당나귀면 우리 조셉은 혹시 어떤 동물? 근데 그 당나귀가 양배추를 굉장히 잘 먹어요. 두 분이 궁합이 맞아. 맞네. 네, 옛날에 양배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 아니 근데 그 당나귀는 어디서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당나귀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레길은 자갈이 많아가지고 당나귀가 못 걸어요. 아 자갈밭은 잘 못 걸어요? 네, 계단도 못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평지만 걸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산티아고 까미노에 대한 사진을 봤는데 당나귀가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당나귀가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나귀 농장에 가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당나귀를 비행기에다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다가 제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에다가 백방으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농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훈련된 당나귀가 있는데 너에게 빌려주겠다. 아무래도 이제 동화를 쓴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키호테라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죠. 동화잖아요. 이야기니까. 이야기잖아요. 네. 또 제 이름이 택이잖아요. 임택. 근데 돈키호테가 끝자만 바꾸면 돈키호택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원래는 돈 키호테거든요. 예. 키호테 아저씨인데 영어로 하니까 돈키는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호택은 이름이고. 그래서 저는 임택이니까 너는 호택이야. 와, 좋네요. 근데 동키 호택. 돈키호택. 네. 네. 걷기 시작을 하는데 길을 걸을 때는 뭘 먹이면 안 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얘가 풀을 먹고 있으면 그게 너무 이쁜 거야.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 거 보듯이. 맛있게 먹는다. 가다가 일을 하든 말든 멀리서 내가 보고 맛있는 게 보이면 내가 서버려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서 먹이는 거니까 친해졌죠. 말은 안 들어. 아 그런데도 말은 안 들어. 말은 절대 안 들어. 사랑하는 것과 말 잘 듣는 건 달라. 이 자식 똑같아요. 애 키우는 거 똑같아.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서 저 길을 이렇게 걷는 분들은 어떤 사연들이 좀 있으실까? 어떤 이유로 좀 그 길을 걸으신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거기 걸으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보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거기를 걷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27살 먹은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와, 이 청년은요. 그 까미노 길을 총 걸어가는 예산이 60유로야. 그 35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예산이 7만 원. 7만 원이요? 네. 그거 됩니까? 괜찮습니까? 텐트를 치고 자고 그 친구는 매일 같은 것만 먹어요. 그래서 파스타를 갖다가 딱 꺾어가지고 물에 넣고 끓이고 거기다가 참치 6개짜리 캔이 있어요. 그걸 하나 털어놓고 그걸로 매 식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뭔가 자기의 추억도 남기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여행할 수 할 수 있다는 있다. 걸 보여주러 온 거죠. 그 순간에 좀 심정이 좀 어떠신지요? 여기 도착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냥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당나귀 주인이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호태기를 거기서 남겨줘야 되는데 네. 이 호태기랑 헤어지는 것 자체가 아이고. 상상이 안 네. 가요. 한 3, 4일 전부터 걔랑 헤어지는 거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 그래서 야, 당나귀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들어와서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더 가졌고 그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렸더니 한두 시간 만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얘기하다 헤어졌는데 당나귀를 딱 남겨주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70일간의 그 우정이. 네, 우정. 호텔기는 어때요? 좀 가다가 갑자기 팍 하더니 돌아서 막 그랬으면 좋은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내 마음이 걔 마음 아니야. 자식하고 똑같아. 그냥 가요? 호텔 그냥 매정하게 가더라고.
아니 그 이후로는 그 저 호태기에 뭐 저기 근황이나, 뭐 근황이나 이런 거 잘 자주 와요. 그 영상이 막 와요. 그래서 잘 있구나 싶고 그 마을에서는 저기 영웅이 됐대요. 그 마을에 산티아고 길을 걸은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는데 최초가 나와서 뭐 동상 세운다는 얘기도 나오고. 진짜요? 예, 예. 와. 아니 근데 작가님은 이제 평범하지 않은 그 여행을 주로 하시는데 원래는 어떤 일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22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지금까지 취직을 해본 적이 없이 22개월이요? 22개월. 뭐가 좀 제일 안 맞으셨어요 직장 생활하고? 의자에 궁뎅이 붙이고 앉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저 똑같아요. 못 있어요. 10분 이상 못 있어요. 저 5분도 못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50살이 되면 여행 작가로 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30대 때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지금부터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 모든 전력을 다 할 테니까 나이 50이 되면 내가 여행 작가에 가는 길을 지지해줘. 그랬더니 우리 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에 나이 50은 올 수 없는 뭔지 한 날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사편에게 그래도, 정신 차렸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수입해가지고 그걸 국내에다 팔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아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소금등으로 만든 그 등이 있어요. 알아. 그거 소금등 혀 대면 짜요, 진짜. 소금인데 짜죠.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는 그래도 그냥 이름이 소금등인 줄 알았는데 예. 짜더라고. 그래서 네. 야 이거 뭐야? 진짜 소금등. 맞아요. 그거 대박 났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까먹고 집도 담보 잡히고 막 이러다가 그거 한 방으로 인생 역전시켜버려요. 그 당시 막 빚이 있고 그랬는데 그걸 다 그걸로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몇 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아니 근데 작가님이 마을 버스를 타고 세계여행. 와 근데 그 뭐예요? 이거 저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예. 아니, 저는 잘 몰라서 그러면 그 마을버스를 혼자 운행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50에 여행 작가 선언을 하고 모든 걸 놓고 이제 길로 들어섰는데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잘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약간 그 상실감. 그래가지고 매일 뒷동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뒷동산 올라갔다 내려오다 언덕 위에 앉아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오는 마을 버스를 보게 된 거예요. 힘겹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여행 작가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마을 버스의 인생을 보세요. 정해진 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러면 너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굴레를 끊고 한번 세계 일주라고 하는 곳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폐차 6개월을 남겨놨어요. 완전 똥차야, 똥차. 이제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얼마 주고 사셨어요, 버스를? 960만 원을 주고 샀고 네. 싸게 샀죠. 그리고 수리를 했어요. 왜 뒤에 잠자리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차가 너무 노화되니까 부속도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700 정도 들어서 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실어요? 그 비행기에 실어. 아니 그래 배에다 배에다 실어야죠. 배에다 실어서 보내고. 예. 맞. 세계 일주하는데 한 총 배로 22개월 걸렸어요. 22개월? 22개월이요? 아니 1년이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1년도 22개월을. 예. 그동안에 가족분들도 안 만나셨겠네요. 중간에 딸이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까지 이걸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지구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손은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와가지고 딸 결혼시키고 또 나갔죠. 불가리아 길에다 차 세워놓고 주차를 불가리아 길에다 하시고. 불게 길거리에 내놓고. 근데 정말 저기 잠깐 뵀지만 얼굴에도 그런 게 나타나면 참 즐겁게 사시네요. 뭐 저희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얼굴에 그 천진난만함이 좀 살짝 비치면서 아니 그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각국 중에 여긴 편했다 그런 나라와 여기는 좀 힘들었다 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의외로 남미가 굉장히 쉬웠어요. 남미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친절하게 많이 해줬고 어려웠던 나라는 이제 그 스위스 들어갈 때 스위스는 이제 EC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입국 심사라는 걸 하는데 제가 불법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무슨 우리나라는 15인승까지는 일종 보통으로 그렇죠. 되는데 외국은 8인승 이상은 무조건 대형 버스 면허를 따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스위스는 벌금이 엄청 센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 운전은 형을 살아요. 잠깐만, 형사실 뻔한 거예요? 네. 그 재판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우와! 아까 현장에서요? 네. 이제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국경 사무실을 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차가 지금 독일에 있냐 스위스에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더니 이 왼쪽 바퀴 두 개는 스위스 같은데 나머지는 독일 같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불법 운전을 해도 독일에서 하고 왔지 너희한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때 그거 맞는 거 같아. 지들끼리 독일 사람 막 얘기를 하더니 영화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사건이 독일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근데 독일은 벌금이 그 스위스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줄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독일의 항구로 들어왔거든요. 독일 항구에서 시크릿 체크를 할 때 오케이해서 도장을 받았고 나왔는데 이 잘못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독일 경찰 니네가 잘못해서 가지고 내가 이 스케줄에 빵꾸가 나가지고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겠다고 막 주장을 했죠. 그래서 무죄를 야, 이 영화. 뭐저 치열한 법적 공방이 그래서 벌어졌네요. 예, 무죄. 그때 한국을 또 들어오게 돼요. 아,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비행기표를 타고 들어와서 5일 만에 대형 버스 면허를 따가지고 한 일 만에 출국을 해서 예, 그 버스를 몰고. 영화다. 야, 그걸 나 같으면 거기서 아유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철수. 지나고 나니까 아찔한 일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게 그 안데스 산맥 그 절벽이잖아요. 네. 길이 1차선이에요. 1차선도 좁은 1차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천길 낭떠러지. 그러니까. 왼쪽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그런데요. 그때 이제 조수가 반드시 필요해. 버스는 왼쪽에서 운전을 하면 나는 봐주는 거죠, 절벽에 길을 좀. 있는데 내 느낌이 오른쪽 밖에는 절벽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상대적으로 느낌이. 예. 근데 얘가 고소공포증까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기절해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다니고. 와, 진짜 아찔하겠다. 처음에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속도를 내게 돼요. 익숙해지면 막 달리는 거. 대단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니 저기 보니까 세계 여행 그냥 막 무대 보러 아니 그냥 무대 보러 그냥 네 이제 우리 작가님을 오늘 이제 뵈면서 드는 생각은 작가님은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게 있고 저걸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뭔가 이 인생에 좀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작가님 얘기하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자꾸 뭔가 도전을 하고 너도 한번 해봐라. 이게 이 버스는 시속 60km 이상 못 달려요. 그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속 60km는 못 달리게 장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풀고 나갔는데 그걸 풀었다고 해도 당장 시속 60km 이상을 달리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평생을 시속 60km 가다 서다 이런 인생을 보내온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못 달리더라고요. 속도를 높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이 버스가 엔진에서 막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계속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큰 대형 버스가 우리 차를 씩 이렇게 추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좀 따라가 볼까? 시속 80km, 90km, 100km 이렇게 갔는데 차가 붙어가는 거예요. 밟으면서 이 차가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바퀴가 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전혀 그거는 이제 뭐 기후에 불과했고 그래가지고 120km로 그 차를 추월해 버렸어요. 우리는 다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설정하잖아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막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깨라고 떠난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버스가 그거를 깨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희열은 말도 못한 거예요. 이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한 충분한 표현을 거기서 그 1, 2분 사이에 다 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행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그 불신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